우리나라가 만만하니 일본이고 대만이고 한국 잡고 흔드는 거지. 근데 저런 비열한 국민들은 방버전 한 가지밖에 없음. 그냥 올려보지도 못하게 까마득하게 추월하고 견눈질도 안 줘야 함. 이제껏처럼 쭉 우리가 할 일 열심히 하며 더 앞으로 가자. TSMC, 폭스콘, 미디어텍 등 대만의 주요 기업은 솔직히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니 냉정하게 전력을 다해 경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간혹 일본 못지않은 혐한 국가는 대만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단교 과정에서 유독 한국에만 배신이니 뭐냐며 앙금을 가지며 한국을 상당히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별로 대만을 신경 쓰지는 않는데 얘네는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 중국 본토에 있던 시절 한국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자부해왔지만 한국 따위가 단교를 해버리니 화가 난 것이고 단교 후 1인당 국민소득과 급여 수준마저 한국이 대만을 추월해버리자 열폭하게 되었다는 설이 유력한데요. 우리는 몸은 타이완이지만 머리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한국을 바라보면 한국은 단지 송궁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완인들이 한국과의 관계를 평등하게 바라볼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대만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역시 중국인들은 대륙이든 섬이든 같은 걸까요? 그래왔던 대만의 올해 초 분위기는 한국은 이제 가볍게 제쳐버릴 수 있을 것이라며 매우 고무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의 하청기지 역할을 해왔기에 대만 역시 20에서 30년간 저성장에서 태어나지 못해왔고 1인당 국민소득도 격차는 계속 벌어졌습니다만 최근 2년 연속 한국 경제 성장률은 넘어선 데 이어 2024년에는 대만이 다시 한국을 앞지를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만이 이렇게 부상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미중 분쟁의 반사이익으로 애플이 생산시설을 대만으로 이전하는 등 미국, 일본 기업들의 생산기지가 중국에서 대만으로 옮기게 되었고 1990년대 후반부터 국토 전체를 아예 실리콘 섬 실리콘 아일랜드로 만들자며 반도체와의 산업에 수십조 원을 투자해온 결실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미국의 팜리스인 AMD, 엔비디아 등이 물량을 몰아주는 TSMC의 시가총액은 600조 원이 넘어 약 500조 원의 삼성전자를 앞서고 있고 대만의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은 무려 22% 늘어난 1220억 달러. 대만 전체 수출액의 무려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중심이었던 대만은 경쟁이 심화되면 대기업을 다수 보유한 한국과 같은 경제가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한 결과 현재는 TSMC뿐 아니라 폭스콘, 호모사그룹, 아수스, 미디어텍 등 대기업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세계의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친 보건위기 사태도 경제에는 호재였습니다. 대만은 봉쇄가 매우 용이한 작은 섬나라에 이 점을 살릴 수 있었는데요. 1분기까지만 해도 대만의 누적 확진자는 1000명이 채 안 되는 수준으로 내수를 지킬 수 있었고 재택근무, 원격회 등으로 이 제품의 수요가 폭발하자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1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가 8%를 넘으며 10년여 만에 최고를 기록하자 대만 온라인에서는 정말 한국을 이기고 싶다. 이제 진짜 실력이 나오기 시작했다. 속국은 끝이다. 잘난 체하던 남한인들의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자. 라는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최근 들어 다시 대만은 한국을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분위기가 급반전되고 있습니다. 근래 반도체 경기의 호조 속에서도 악재들은 있어 왔습니다. 먼저 56년 만에 기록적 가뭄으로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해진 것입니다. 대만에는 한 해에 여러 개의 태풍이 상륙하지만 태풍이 뿌리는 막대한 양의 비가 저수지를 채우기도 하는데 지난해 태풍이 대만을 비껴가면서 대부분의 저수지가 고갈되자 정부는 물 부족 적색경보까지 발령해야 했습니다. 이에 더해 이번 달 13일에는 400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잠깐, 인구가 2300만인데 400만 가구가 정전이었다면 거의 전국이 정전이었다는 거죠. 이러면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났었던 것인데 불과 4일 후에 또
66만 가구에 정전이 올 정도로 전력난도 심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대만은 그동안 철저한 봉쇄로 방역 모범국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최근 감염자가 폭발하면서 그 민낯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만 자유시보는 26일 기준 1일 신규 확진자는 302명으로 집계됐다고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공식 수치에 반영되지 않은 집계 누락자도 331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외 유입자 2명을 합하면 전체 확진자 수는 모두 635명으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계 누락자는 또 뭔 소리인가 하면 대만은 검사 결과가 나온 날이 아니고 검사가 실시된 날을 기준으로 집계하는데 검사 결과가 최대 9일이나 걸리고 있어서 정확도도 낮은 복잡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일본을 좋아하더니 집계도 일본같이 엉망진창이 된 걸까요? 근본적으로 검사 능력 자체가 거의 없는 수준에 감염자가 폭발하고 있는데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대만은 백신마저 없어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차이 잉원 총통은 2월에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500만 회분의 구매 계약을 하려 했으나 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의 공급권을 가지게 된 중국의 푸신그룹과 중국의 방해로 무산되었다고 주장했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사실도 없고 오히려 WHO에서 승인받은 시노팜 백신을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분열 술책이라고 중국을 비난하며 중국산 백신은 필요도 없고 백신을 사는 걸 방해하지만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인구 2,300만의 대만에 들어온 백신은 겨우 70만 회분밖에 안 되고 접종률은 1% 미만의 백신은 급속도로 고갈되고 있는데 백신을 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차이 총통은 6월에 200만 회분이 공급되고 대만이 자체 개발한 백신을 포함해 1,000만 회분이 8월 말까지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그 자체 백신이라는 게 아직 임상도 끝나지 않았고 당연히 성공할지도 미지수이니 실제로는 거의 백신 대책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만의 생명줄 반도체마저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26일 이온 게이자이 신문은 대만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 탈중고를 맞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 현재 물 부족, 전력 부족, 감염 급증, 백신 부족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 부품 부족, 인력 부족, 컨테이너 부족, 운송비 급증, 해외 생산 거점에서 감염자 급증 등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반도체 생산에는 대량의 물과 전력이 필수적인데 대만은 지금 농업용수 공급도 중단하고 공장 가동을 하는 수준으로 TSMC조차 용수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고 정전 사태의 위험성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여기에 감염 급증의 백신은 대책도 없고 부품 부족으로 PC, 스마트폰도 제조하지 못하고 있는데 해외 생산 거점인 베트남이나 인도 공장도 폐쇄되고 감산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었던 반도체도 어려워지자 대만인들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반도체 라이벌인 한국에 넘겨주게 될 수도 있다며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한국에서 들려온 소식들에 탄식하며 이제 한국을 잡는 것은 다음 생에나 가능하겠다며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은 먼저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한국이 처음으로 대만을 언급해줬다라며 매우 의의가 있고 매우 높이 평가하고 환영을 표하며 대만은 한국 정부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대만의 이런 당연한 반응에 대해 한국 일부에서는 대만에서 지금 한국 최고다, 감사한다라는 분위기라고 전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순수하게만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 대다수가 순전히 대만을 위해서 중국과 맞서보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처럼 또한 미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했던 외교적 수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대만에서는 한국과 일본은 다르다는 여전한 시각도 많습니다. 중국 외교대학의 저우용성 교수는 한국은 일본처럼 쿼드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1위 무역 파트너이고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앞으로도 노골적으로 반중을 표명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한 바 있고 대만 신문망은 이번 정상회담은 문재인의 외교 줄타기 일뿐이라며 일본과는 다르다고 논평하는 등 여전히 한국은 대만의 문제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일본과는 다르며 한국은 양쪽에 아첨하는 나라라는 반응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만인들에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핵심 기술 분야의 포괄적 협력 발표였습니다. 미국은 대만을 위한다는 말만 계속하면서 한국보다 훨씬 절박한 상황인 자신들에게는 백신을 주고 있지 않은데 미국은 한국을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약을 잇따라 체결한 데 이어 필수 전략 물자로 부상한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도 한국과 미국이 완전히 원팀을 이루기로 한 것에 너무나 놀란 것이죠. 반도체 하나밖에 없는 대만은 갑자기 최대 위기에 빠져버렸는데 자신들이 꼭 잡고 싶어 하던 한국은 바이든의 4대 품목 중 반도체뿐만 아니라 백신과 배터리까지 대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분야에서도 미국과 동맹을 맺어버리니 깜짝 놀란 것이고 견이어 한국에서 들려온 소식에 결정타를 맞게 됩니다. 바로 한국의 65에서 74세 고령층의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된 첫날 65만 7천 명, 다음날 51만 명, 이틀간 약 120만 명이 접종하면서 누적 500만이 넘어 전체 인구의 10.1%의 접종률을 보였다는 뉴스였습니다. 대만은 접종도 아니고 들어온 백신 자체가 70만 회분밖에 안 되는데 한국은 이를 단 하루에 접종 완료해버린 것이고 6월까지 1300만 명 이상 접종 완료하고 7월에는 1차 접종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다고 발표한 것이죠. 한국을 라이벌로 생각했던 대만인들은 대만의 상황과 비교하며 더 암울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만인들은 한국의 행정 효율성은 아시아 1위이다. 한국 기업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 칩으로 백신 OEM을 얻어냈는데 대만은 미국의 반도체 칩과 공장까지 다 주고도 백신이 없다. 정부의 능력과 판단력이 이번 생에서 한국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내부에서는 대만의 근본적인 관리 능력 부족일 뿐이고 대만의 경제에는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폭발적 감염 증가와 백신 부족으로 대만 수출은 차단되고 한국, 일본, 중국이 그 수요를 대체할 것이고 5월과 6월 경제도 이미 비참한 수치일 것이 틀림없다는 비관적 예상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한편 한국은행은 백신 접종이 빠르게 확대된다면 연간 4.8% 성장도 가능하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한국을 맹추격하고 있던 대만과 한국의 경제는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본 산케이에서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자신들은 쓰지 않아서 유통기한이 넘어버릴 것 같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대만에 지원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만 주일본 대만 대표부에서는 이런 종류는 해봐야 아는 거지 전달되기 전에는 청중의 일부 의견 우리는 적대감이 없었는데 너희가 일본과 연인되어서 사랑하고 집착하고 배신하고 별짓을 다 한다. 하지만 우리는 침략국 일본을 응징하기 전에 용서를 할 수 없다. 중국인은 영화 주제가 거의 원수를 갚는 복수인데 현실은 그것이 아니다. 어머니를 강간한 강도와 딸이 연애를 하는 상황이 부끄럽지 않냐. 가만히 있는 한국 욕하고 질투하지 말기 바래. 너희가 죽어갈 때 도움을 줄 사람 우리밖에 없을걸. 우리는 이간질 안 한다. 정신 차려라. 대만은 일본 동생 아니었나. 위치가 바뀌는 건가. 그래봐야 중국 쪽이라 기대는 없다. 정세 파악 제대로 해. 중국 강제 흡수 및 전쟁을 막아주는 건 미국, 한국 덕택이니까. 한미동맹이 가장 큰 힘이야. 대만은 한국을 라이벌로 생각하는구나. 난 대만이라는 나라에는 관심 없는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미국도 있고 이제 한국. 또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 없으니 전 세계가 나설 것 같아. 대만 침공시 중공은 대만당 될 것.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